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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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육의 자미와 그 행복경제연구소 이영재 소장님 모시고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, 이 소장님. 또 만났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소장님이 평소에 되게 막 말이 많거나 수다를 많이 뜨시는 그런 스타일 아니시죠? 말이 너무 없어서 집사람이 제 목소리 듣는 게 소원이라는. 아, 그래요? 집 사람 있어요? 집 사람 없는 줄 알았지. 하도 얘기 안 하시길래. 그런 사람이 자녀 경제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? 그러니까요. 제 친구들도 한결같이 다 네가 무슨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하냐 할 정도로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립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낯을 가리는데도 밤은 또 안 가리시는 것 같아요. 결국 잘못 잘 오시는 것 같고. 네. 자녀 경제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애들한테 아빠랑 대화를 해야 돈을 준다. 이거 아니에요, 혹시? 아, 그렇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일부의 욕망 관련돼서 얘기하셨는데 참 자녀들 욕망 관련돼서 그걸 해소하지 못해서 분출되는 행동들이 문제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꼰대 보기는 어때요? 대표적으로 애들이 욕망을 좀 분출 못해가지고 좀 문제되는 거, 아니 속상했던 거. 한두 가지가 아니죠. 첫째, 이제 애들의 욕망의 특징은 두서가 없다. 두서가 없다. 두서가 없다. 눈에 보이는 대로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충동적이라는 거죠. 네, 충동. 그 충동. 그것도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들이 막 TV를 막 보여달라, 자주 보여달라.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 TV 보여달라고 쪼르는 경우, 그다음 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오락, 게임에 빠지는 거지. 그 부분도 좀 연관이 돼 있습니까? 욕망이라는 부분들과? 그렇죠. 오히려 욕망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억제시키는 쪽으로 가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? 하지 말라는 일을 더 하고 싶고. 그렇지.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억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분출시키고 그 대신에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, 야생마를 탔는데 그 야생마를 내가 결국은 길들여야만 역마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욕망, 자기가 가지고 있는,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어려서부터 좀 배양을 의도적으로 시켜주자 하는 그 매개체가 저는 경제교육이라고 봅니다. 어떻게가 하우가 경제교육이다. 네. 근데 욕망 중에서도 그 욕망은 사실은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건데 어른들도 다 욕망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욕망이 결국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자아 욕구, 자아 실현 욕구 중에 하나인데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돈을 통해서 욕망을 해소하는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그 현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이게 소비, 돈, 뭐 이거 구매하는 거, 뭐 사는 거 이것들에 대한 충동, 이 욕망조들이 이 가장 근본적인 거죠. 원초적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원초적. 이런 것들도 해당될 것 같아. 그 뭐 스마트폰 사줘야 돼요? 아니면 아이패드 사줘야 돼요?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받았는데 어떠세요? 네. 실제로 저희 큰아이가 6학년 때쯤에 휴대폰 사달라고 쪼르더라고요. 반 친구들 다 샀다고. 제가 확인할 기회도 없고 고민하다가 그냥 사주면은 틀림없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민됐네. 생각하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인 거죠. 그래서 그 요금, 휴대폰 요금의 절반을 네가 부담할 수 있어. 6학년한테? 그래서 그때 사주겠다 하고 하니까 아마 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옛날에 아이들 용돈 그 휴대폰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. 거기에 뭐 SK, LG 뭐 이런 그 각 통신사의 요금이 얼마고 자기가 다 조사를 욕망이 있으니까. 애가 휴대폰을 사야 된다 강렬한 욕망이 있으니까 막 조사를 해가지고 그 가격대도 알아보고 자기 되니까. 그렇죠. 자기 용돈 받은 용돈을 통해서 자기 휴대폰 요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되는 거죠. 그렇지 않고 시중에 그 부모님들이 막 제일 비싼 휴대폰, 제일 비싼 요금제를 뭐 무한으로 사주는 부모님들의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용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. 그 요금을 최소로 쓰게 되더라는 얘기죠. 그렇지. 뭐든지 유료로 전환시키면 그 효과는 있지. 맞습니다. 근데 그 유료가 자기 부담 원칙인 거고 괜찮네. 그렇죠. 그렇게 몇 년을 쓰다가 큰아이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 스마트폰을 바꿔달라.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핸드폰 사줬는데 그렇죠. 스마트폰 사달라고 몇 년 지났죠. 기계도 좀 낡아지고 특히
이제 반 친구들 다 카톡 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제 왕따 되겠다고. 근데 왕따 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또 스마트폰은 어른들도 정말 통제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그냥 들어줘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아빠의 요금 출처가 아니라 용돈 출처가 아니라 네가 외부에서 벌어올 수 있을 때 전액을 다 부담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라고 내가 우회적으로 거절 아닌 거절을 했는데 이 모든 그죠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 온실에 화초 키우는 거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일부 있기도 하고 또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내는 또 그냥 그걸 들어주자 이런 입장이라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그냥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보고서를 내라 해가지고 스마트폰의 폐해가 뭐고 네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라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받고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그냥 사주기 전에 그 아이가 어느 날 처음에는 거절을 했으니까 계속 몇 년을 그렇게 가다가 자기 반 친구 스마트폰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공짜 폰을 그 공기계를 얻어온 거죠. 이거 기계 얻어왔으니까 스마트폰 쓸 수 있게 해달라 하는데 기계값이 없어서 안 사준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하니까 자기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더라고요. 기계값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하셨어요?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계가 그 기계를 쓴 게 아니라 그래 어쨌든 그 보고서를 받고는 제가 새 기계를 사주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을 자녀가 깨쳐야만 그게 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. 그때가 몇 학년 때였어요? 그때가 중 2학년인가 3학년 때였어요. 중 2학년 때. 주로 우리 이 선생님, 이 소장님 집에서의 자녀 경제 교육은 주로 모두 인류학적으로 일단 인류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보고서를 쓰라. 보고서 진짜 잘 쓰겠네요. 근데 그것을 비밀해서 그러고 보니까 보고서 쓰는 훈련도 시키고 좋네. 수시 적성 검사 이런데 그런 거 쓰는 게 많잖아요. 저희 딸내미가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노출도 안 했는데 글쓰기는 곧잘 쓰더라고요. 알고 보니 집안 자랑이네. 알고 보니 집안 자랑이야. 역시 우리 소장님이 좋은 대학교 나오셨죠. 그러시구나.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또 많아. 보면 애들이 보면 그거 있잖아. 그거 명절 때 좀 있으면 이제 또 명절이죠. 이제 해가 바뀌고 명절인데 용돈 받잖아. 그렇지. 큰 애들도 받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밖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아마 자녀분들 좀 어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이런 때를 봤을 때. 그럴 경우에는 그런 이제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용돈을 주잖아요. 친척들 주잖아. 그렇지. 그럼 대부분이 결국은 그게 부모 돈으로 가져가.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좋을까요? 그거는 원래 부모 돈이죠. 부모가 또 그 다른 조카들 용돈을 주잖아. 내가 주면 그 다른 또 친척들이 우리 애들한테 주는 거는 당연히 우리 애를 그쳐서 야 이만 내놔 해가지고 내 거지 그걸 어떻게 꼰대는 애들이 없어. 꼰대 마인드에는 애들은 그냥 새끼들.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거야. 이러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닌가? 전형적인 불통 아빠. 믿고는 아니야 바꿔에 갖고. 에이 꼰대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이 바로 부모님이 어차피 사주고 있는 장난감이나 군것질거리나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용돈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사주고 있는 군것질거리나 장난감 이런 것들을 자기의 용돈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기적인 용돈이 일부 필요하다는 거죠. 부모님이. 그래서 그런 정기적인 용돈을 통해서 그 돈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길러주고 난 다음에 그 대신에 그 정기적인 용돈이 아닌 아까 말씀하셨던 명절에 세뱃돈 등등 이런 큰 돈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큰 돈들을 자녀한테 그대로 처분권을 맡겼을 때에는 정기적인 용돈에 대한 통제권 자체까지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반대로 꼰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그냥 착복, 속된 표현을 착복을 해서는 자녀가 이제 점점점 불만을 가지겠죠. 착복이 아닌데 내 돈인데 왜 착복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. 근데 제가 이런 사람 이게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애가 좀 어리니까 나는 그 소장님 강의를 들었고 방송 들었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 돈을 애들 지갑에 준 거야.
그리고 이 돈은 너 계획성 있게 써야 되고 너가 다 관리를 해라. 뭐 먹고 싶을 때도 야 지금 빨리 돈을 쓰면 그거 다 줄어들잖아. 그러니까 아껴서 써먹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. 근데 뭘 가다가 뭐 마트 같은 데 사줘 이러면 안 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소정 얘기 듣고. 그러면 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사먹는 거야. 야야 왜 그래? 라면 내 돈인데 왜 내가 알아서 산 건데 아빠가 왜 그래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막힌 거지.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똑똑해. 그래서 기껏 것도 알고. 네. 그래서 그 큰 규모의 이런 세뱃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신의 먼 미래, 예를 들면은 뭐 실제 사례도 있었지만은 자신의 대학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치원에서 강의를 했더니만 그 자녀는 뭐 캐나다를 가는 게 목표다. 뭐 유치원의 원어민 선생님을 보러 뭐 이런 식으로 먼 미래를 향해서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자녀와 대화를 해서 먼 미래를 같이 토론을 해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저축을 하게끔 해서 그런 세뱃돈, 그런 과외돈들은 그 저축을 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. 큰 애들은 그게 대화가 되는 애들은. 근데 이게 이성적인 사고가 떨어지는 애들, 유치원 애들 있잖아. 유치원 애들한테 야, 먼 미래를 위해서 할머니가 준 돈을 가지고 우리 나중에 쓰자. 근데 자기는 당장 그 돈을 가지고 과자 먹는 게 우선순위거든. 근데 걔네들이 알아먹나 이 얘기를?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는 슬쩍 애들 명의의 통장에 돈을 주더라도 대입 용돈에 주더라도 그 돈이 아버지 돈이라는 것을 반드시 네 돈이 아니다라는 거를 내 돈이다라는 인식이 생길 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은 이제 자녀가 스스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. 한번 줄 때의 돈은 작지만 매주 혹은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부모님의 용돈이 총액이 더 큰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 주는 그런 친척분들이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뱃돈이 더 큰지를 판단해보고 결국은 이제 정기적으로 부모님이 군것질거리나 장난감을 사주던 그 돈을 자신의 용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모님의 정기적인 용돈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 정기적인 용돈을 받을래? 아니면은 아예 용돈 없이 그 명절날 세뱃돈으로 1년을 버틸래?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가 당연히 부모님이 정기적인 용돈을 선택하겠죠. 그러면은 명절날 세뱃돈 이런 돈들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먼 미래를 위해서 같이 합의해서 저축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참고상으로 또 너무 안 주면은 좀 서운한 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명절날 세뱃돈에 저희 집에서는 그 세뱃돈을 자신의 대학 자금으로 저축을 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 돈의 30%를 제 개인 주머니에 썰어서 조금씩 이렇게 용돈에 포함시켜서 보태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이렇게 그 부모님의 용돈과 세뱃돈을 좀 조화를 시켜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돈이 많이 나가는데. 아니 그러면 우리 애들 용돈을 친척한테 받기 위해서 나도 친척에 그 조카들이나 돈을 주잖아요. 대체로 명절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. 근데 그렇게 해서 내 돈이 나갔는데 내 애들이 받은 돈은 고스란히 또 저축하고 또 내 돈을 내어서 그 돈의 30%를 또 애들한테 아니면 그건 저희 집 사례니까 아니면은 그 세뱃돈에서 뚝 잘라서 30%든 20%든 10%든 그렇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된다고는 없습니다. 다음 방송에는 꼰대 애들을 해가지고 과거에 본인들이 어떻게 커왔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해 죽겠네. 근데 애들 잘 컸단 말이야. 꼰대 방식도 나쁘지 않는가? 궁금해 죽겠어. 자 어쨌든 이 용돈은 참 이게 돈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뉴스 나오면요, 뭐 부모 자식도 없어. 안 좋은 뉴스들 보면 그죠. 그러니까 이게 돈에 대해서 집안에서부터 어떤 관점 또 이게 돈에 관한 어떤 이런 그 관리 이런 습관 이런 것이 진짜 참 대단히 중요해요.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자녀들이 돈이 들어오는 그런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.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돈 관리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축한다. 아까 뭐 조금 전에 뭐 대학 학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좀 조금 더 좋은 방법, 그죠?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녀들 저축 습관을 길들인다고 손잡고 은행에 쫄래쫄래 가서 이렇게 그 푼돈 같은 이 용돈을 저금을 시켜요. 근데 요즘 같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금리라고 표현하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녀들이 열심히 은행에 왔다 갔다 했더니만 1년 뒤에 붙어있는 이 쥐꼬리만한 이 돈을 보고 자녀가 느끼는
과연 그 차비도 안 나오는 그 어떤 느낌을 가질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은행 자꾸 잘못 가면 또 자녀들이 연금보험 들고 와. 그렇지. 또 두 번째로는 그냥 강제적으로 부모님이 야 용돈에 무조건 다 쓰면 안 돼. 무조건 용돈에서 뭐 20%든 30%든 이렇게 강제로 저축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용돈에서 얼마든지 얼마만큼은 무조건 저축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기계적으로 하는 저축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내지는 저금통 돼지 저금통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목표로 한 이런 저축이 진정한 의미의 저축으로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. 참 회의적이다 우리 조사님. 네, 회의를 많이 하네. 네.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.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? 결국은 우리가 그죠? 저 세상 갈 때 네. 관에 단돈 10원이라도 넣고 같이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. 꼰대. 결국 돈은 어디엔가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와 이 저축을 할 때 맹목적으로 뭐 30만 원 모으자, 50만 원 모으자 이런 금액을 단위로 한 목표도 안 되고 또한 강제로 왜 한지도 모르고 강제로 저축하시는 그 방법도 안 됩니다. 예를 들면 항상 저축에 목표를 부여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자녀가 좀 약간 비싼 장난감을 사고 싶다. 라고 했을 때 그냥 사줄 수 있는 장난감보다 좀 더 높은 금액의 장난감을 원한다면 자신의 용돈에서 떼서 저축을 하게 하는 거죠. 예를 들면 빈 편지 봉투 같은 곳에다가 자녀가 원하는 장난감 이름, 목표 금액, 목표 기간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서 그걸 적게 하고 꼭 은행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자기 용돈에서 매주 혹은 매월 떼가지고 열심히 저축을 하겠죠. 그러면은 그 목표 그 저축의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달성했을 때 큰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얻은 장난감 훨씬 더 애착을 느끼고 또 아껴 쓰게 되겠죠.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금액을 준다든지 긴 기간 준다든지 하면 자녀가 지치겠죠.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나 짧은 기간부터 해서 그런 훈련들을 점점점 이렇게 길게 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. 그리고 초기에는 예를 들면 뭐 10만 원짜리다.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녀가 한 3만 원이나 4만 원 모았을 때 나머지 금액을 엄마 은행, 아빠 은행의 이자로 이렇게 보태준다면은 자녀가 아주 저축에 대해서 야 이렇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모았는데 이렇게 큰 성취를 맛볼 수 있구나 해서 저축의 재미를 느끼겠죠.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축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때문에 자녀가 점점 나이가 들면 그 보조 비율, 엄마 은행, 아빠 은행의 이자의 보조 비율을 점점점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오늘 그럼 일리 갈때 애들은 요즘 야갔잖아. 지 용돈을 다 저축을 하는 그런 용돈으로. 나머지는 부모님 사달라는 거야. 엄마, 아빠 사도 내 집 다 저축했어. 사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? 그렇기 때문에 저축에 명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사주는 그냥 그 추가적인 군것질거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원한다고 사주셨으면 안 되는 처음부터 안 된다. 처음부터 이제 용돈 금액에 용처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. 학기 초나 연초에 자녀와 대화를 하는 거죠. 얼마를 받고 싶으냐,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, 군것질은 얼마 할 거고 저축은 얼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용도에 맞게끔 합의된 용돈을 주는 거죠. 그렇지 않고 그 한 달치 일주일치 용돈을 마음대로 펑펑 써버리고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그 일주일치 한 달치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자녀가 쫄쫄 굶으면서 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하지 않고 내가 마음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오늘 이제 2부 순서가 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마지막으로 그럴 경우에는 참 부부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행복이 자라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자녀와 경상도 특히 아빠들 무슨 대화할까 고민할 거리 없이 이 용돈 주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화의 소재가 이어지더라고요. 그러면 우리 3부에서는 그 얘기 좀 해보자. 애들 때문에 속상하신 부모들이 많으실 텐데 그걸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?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. 네. 자, 그럼 3부에서는 우리가 자녀 경제 교육을 빌미로 한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, 또는 엄마 은행, 아빠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3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